자, 영재서구육 수학 단원별, 유형별, 실전 문제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3학년 과정에 맞는 내용을 지금부터 살펴볼 건데요. 앞에서도 선생님이 얘기를 했지만, 자, 우리는 실전 문제, 실전 대비를 위한 그런 교재로서 여러분에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교재가 실전 대비,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온 친구들이 시험 직전에 정리하기 위한 내용으로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다. 어렵게 느끼는 친구는 어떤 식으로 조금 더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고요. 궁금한 친구들은 또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되겠지. 자, 이렇게 요런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앞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이렇게 생긴 교재 여러분이 충분히 잘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내용인지도 한번 살펴봤을 거예요. 첫 번째 단어는 수화연산이라고 하는 단원인데요. 책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들과 어떤 식으로 연계가 되어 있는지, 관련이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내용들이 시험에 잘 출제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여러분이 책에 있는 것들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고요. 자, 첫 번째 경시대회 대비 파트와 영재교육원 대비 파트 두 개의 파트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파트인 경시대회 대비 1번 문제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용을 시준이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준아 문제 1번 읽어주세요. 한 계산기의 숫자 버튼 0, 2, 5, 6, 8을 눌러 한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의 식을 만들 때 그 결과에서 숫자 0이 나오는 곱셈식은 모두 몇 개인지 구하시오. 단 곱셈하는 수의 순서가 다르면 서로 다른 곱셈식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2 곱하기 6과 6 곱하기 2는 서로 다른 곱셈식으로 생각합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그 방법도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시준이 혹시 문제 풀어봤습니까? 어떻습니까? 풀어봤어요? 참 쉽습니다. 참 쉬워? 문제, 문제 풀어봤냐고 물어봤는데 참 쉽다는 대답이 나오는데. 그럼 시준이가 구한 정답, 곱셈식 몇 개입니까? 15개입니다. 15개, 곱셈식 15개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과연 참 쉬운 문제가 맞았을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여기다가 정답을 여기다가 일단 써놓고 계산기의 숫자 버튼 0, 2, 5, 6, 8 이렇게 있습니다. 한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죠. 그럼 숫자 0이 나오는 곱셈식은 모두 몇 개인가요? 이렇게 찾을 수 있을 텐데요. 어, 0 곱하기 여기 0이 들어가면 계산 결과가 항상 0이겠지. 그지? 예를 들어서 뭐 0 곱하기 0도 0이니까 이런 거 찾을 수 있을 거고요. 얘네 둘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계산은 0 곱하기 2도 0이죠. 순서를 바꿔서 여기 보면 2 곱하기 6과 6 곱하기 2는 서로 다른 곱셈식으로 생각한다라고 했으니까 얘네들 순서를 바꾼 2 곱하기 0도 새로운 식으로 생각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0만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식 하나, 0과 2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식 둘, 그 다음에 0과 5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식도 있겠지. 0 곱하기 5는 0, 5 곱하기 0은 0 이렇게 얘네 둘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식 0 곱하기 6은 0, 6 곱하기 0은 0. 0이랑 8로 만들 수 있는 식 0 곱하기 8은 0, 8 곱하기 0도 0 이렇게 찾을 수 있을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얘네 둘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얘네들은 다 했으니까 2와 5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식 2 곱하기 5는 10, 5 곱하기 2는 10 이렇게 0이 들어가는 식을 또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는 4,
55, 25, 66, 36, 88, 64 안 되고, 25, 10 했고, 26, 12 안 되고, 28, 16 안 되고, 5, 6, 30. 5 곱하기 6은 30, 6 곱하기 5는 30, 그 다음에 5, 8, 40. 5 곱하기 8은 40, 8 곱하기 5는 40.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찾을 수 있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개. 그치? 다 찾은 것 같다. 15개. 이렇게 정답은 15개. 지금 선생님이 찾은 식 15개. 선생님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한 자리 수 0부터 2, 5, 8, 2, 5, 0, 2, 5, 6, 8을 여기다 써놓고 만들 수 있는 식들을 이렇게 다 찾아봤는데 이게 조금 뭐라고 할까? 어렵다. 선생님 저는 이거 식을 빼먹을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은 이 수를 누르는 순서를 이렇게 이렇게 표처럼 만들어서 써놓고 하나씩 하나씩 0, 2, 5, 6, 8 이렇게 써놓고 0과 0을 곱하면 0이 됩니다. 0과 2를 곱하면 0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써놓고요. 2, 0은 0, 2는 4, 2, 5, 10, 2, 6, 12, 2, 8, 16. 5, 0은 0, 5, 20, 5, 25, 5, 6, 30, 5, 8, 40. 5, 6, 30이었어. 그 다음에 6, 0은 0, 6, 22, 6, 5, 30, 6, 6, 36, 6, 8, 40. 8, 0은 0, 8, 26, 8, 5, 40, 8, 6, 48, 8, 8, 64. 이렇게 곱한 수를 곱해서 나오는 결과를 다 써놓고 몇 개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왜 16개지? 어, 왜 16개야? 이럴 수가 없는데, 6, 5, 30, 8, 5, 40, 6, 8, 48이지. 40이 아니고, 그지? 선생님이 급하게 표를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잘못된 수가 하나 포함이 됐었네. 이렇게 표처럼 그려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선생님처럼 이렇게 빠짐없이 식을 다 구할 수 있는 친구는 이렇게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그래서 두 가지 풀이 방법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고요. 둘 중에 여러분이 정답을 더 쉽고 빠르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각자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자체는 이해가 되지? 그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어요. 좋아요. 1번 문제 해결했고요.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용을 준성이가 읽어볼게요. 준성아, 2번 문제 부탁해. 다음 나눗셈 식에서 기억과 니은의 합은 160이고 니은의 값이 가장 클 때 네모의 값을 구하시오. 좋아요. 네모의 값을 구하시오. 준성이 혹시 네모 값 구해봤습니까? 아니요, 미리 못 풀어봤어요. 좋아요. 그럼 미리 못 풀어본 친구들 혹은 문제의 정답이 선생님의 설명과 다른 친구들은 수업 끝나고 나서 반드시 다시 한번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기를 바랍니다. 선생님이 설명할 때 내용이 잘 이해가 된다. 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게 되면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갈 수도 있거든. 그래서 꼭 수업 끝나고 다시 한번 문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나눗셈식에서 여기 이렇게 요거 기억이 몫이지. 기억은 몫입니다. 니은은 뭡니까? 니은 나머지. 이렇게 되지. 그지? 기억과 글씨공이 좀 잘 안 써지네. 니은 원래 글씨를 잘 못 썼다고? 그런 것 같아. 기억과 니은의 합한 값이 얼마? 160이래. 그 다음에 니은 값이 가장 클 때, 니은은
가장 큽니다. 최대일 때. 니은이 뭐였지? 나머지였잖아. 나머지가 가장 크다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나머지가 가장 크다라고 하는 거, 나머지는 어떤 수가 될 수 있습니까?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8 나누기 3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몫은 2고요. 나머지는 2가 되겠죠. 그지? 그때 이 나머지는 나누는 수 3보다 어떻게 돼야 됩니까? 3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3보다 크면 나머지가 아니라 몫이 늘어나게 되겠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머지는 나누는 수보다 작아야 한다 라고 하는 나눗셈의 기본적인 원리를 여러분이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니은 값이 가장 크다라고 했으니까 157로 나눕니다. 그럼 니은이 가장 크려면 니은 얼마가 돼야 됩니까? 156이 돼야겠죠. 합은 160이라고 했으니까 160에서 156을 빼게 되면 얼마? 4가 남으니까 기억은 얼마? 기억은 4가 되고요. 니은은 아까 얼마였지? 156이 됐죠? 156이었죠? 그래서 네모값 얼마입니까? 네모는 157, 이 식을 완성하면, 네모 값을 구하기 위해서 식을 완성하면, 이거 해줘야 되나? 어? 니은과 기억을 알았어. 나눗셈식을 곱셈식으로 만드는 거, 검산식으로 만드는 거 다 알고 있지? 그지?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날모는 157 나누면 얼마가 됩니까? 몫은 4이고요. 나머지는 156입니다. 라고 하는 나눗셈식을 검산식으로 바꾸어 보면 어떻게 됩니까? 네모는 157 곱하기 4 더하기 156 이렇게 될 거니까요. 이건 어떻게 됩니까? 네모는 157 곱하기 5보다 1 작겠죠? 어?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얼마입니까? 784가 됩니다. 그죠? 4번 곱했는데 그거보다 1 작은 수를 더하는 거니까 5번 곱한 다음에 1 빼는 것도 같은 결과겠지?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다음 됐지?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자, 어떤 내용입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용을 찬승이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찬승아 3번 문제 부탁해. 삼각형의 한 변에 놓인 수의 합이 모두 같도록 1부터 9까지의 수를 동그라미 안에 각각 한 번씩 써놓으려고 합니다. 각 빈칸에 들어갈 수를 식의 반대 방향 순서대로 가나, 다라, 마, 바라고 할 때 이 수를 이용하여 두 자릿수 가나, 다라, 마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얻을 수 있는 가나, 다라, 마바의 값 중에서 두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하시오. 좋아요. 자, 두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하시오. 어때? 준성이 구해봐. 찬승이 구해봤어? 아니요.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문제를 보기만 해도 뭔가 좀, 그지? 뭐라고 할까? 문제가 깔끔하지 않지. 왜 그러냐면, 깔끔하지가 않아. 왜냐하면, 두 자릿수를 이렇게 만들었대. 그지? 시의 반대 방향으로 가나, 다라, 마, 바. 각 자리에 한 자리 숫자들이 한 자릿수가 막 들어갈 거 아니야. 근데 그걸로 만들 수 있는 두 자릿수는 또 다양한 수들이 될 거라고. 그렇지 않냐? 만약에 여기가, 1이니까 만약 여기가 3이고 4라고 쳐봐. 그지? 그러면 합해서 얼마가 됐으니 3과 4라고 했을 때 얘가 3이고 가가 3이고 나가 4일 수도 있고 반대로 얘가 4고 얘가 3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가, 나라고 하는 수는 34가 될 수도 있고 또는 43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 다양한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야. 두 자릿수를 만들 때. 알겠지?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하나, 이 문제가 깔끔해 보이지 않는 이유는 어, 이 값 중에서 두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하시오라는 거야. 야, 가장 작은 값도 아니고 가장 큰 값도 아니고 두 번째로 작은 값. 아, 이거 뭔가 여러분에게 그지? 함정에 빠뜨리려는 의도가 크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선생님이 개인적인 생각이야. 이 문제를 만든 분의 의도를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예상을 할 뿐이야. 선생님도 책을 만드는 아저씨이기 때문에 그렇다. 같이 천천히 한번 해보자. 이거는 여러분이 뭐 마방진이라고 하는 퍼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마방진? 숫자 퍼즐, 마방진. 뭐 마방진을 활용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삼각형 한 변에 놓인 네 수의 합이 모두 같다라고 했습니다. 즉 여기에 있는 네 수의 합과 여기에 있는 네 수의 합과 여기에 있는 네 개의 수의 합이 같습니다. 그지? 요 마방진 퍼즐, 요런 퍼즐에 대해서 여러분이 접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음. 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 1 더하기 가 더하기 나 더하기 2는 여기 두 번째 뭐 여기 해볼까? 1 더하기 3 여기가 더 작으니까 1 더하기 바 더하기 마 더하기 3이 될 거고 얘는 2 더하기 다 더하기 라 더하기 3이 될 겁니다. 모두 같아야 됩니다. 세 변의 합이 같다라고 했으니까요. 맞죠? 그쵸? 그럼 얘는 다시 정리하면 1 더하기 2는 3이니까요. 3 더하기 가 더하기 나가 얘는 1 더하기 3이니까 4겠죠? 4 더하기 바 더하기 마와 같을 거고요. 얘는 2 더하기 3이니까 5겠죠? 5 더하기 다 더하기 라가 모두 같아야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중에서 가나 그 다음에 바마 더해야지. 바 더하기 마 그 다음에 다 더하기 라가 있을 때 얘네들의 크기를 비교하면 누가 가장 크다는 겁니까? 가가 더 크고요. 바가 더 크고요. 바 더하기 마가 그 다음 크고요. 다 더하기 라가 그 가장 작다라는 겁니다. 일씩 차이가 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지? 3, 4, 5를 더해서 같아지니까 가나를 더한 값과 바 마를 더한 값과 다라를 더한 값은 이런 관계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좀 더 자세히 써보자면 다나가 가장 크니까 여기다가 1을 더한 것과 여기다가 2를 더한 값이 같을 거고요. 가나, 다라, 마바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1부터 9까지의 수를 한 번씩만 써놓는다고 했는데 이미 1, 2, 3이 들어갔기 때문에 4, 5, 6, 7, 8, 9 4, 5, 6, 7, 8, 9 이렇게 6개의 수가 가나, 바마, 다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얘네들을 이용해서 이 관계를 만족하는 수를 찾아야 합니다. 두 수, 두 자리에서 가나, 다라, 마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어 보자 그러면 가나, 다라, 마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가나가 가장 커야 되지. 그 다음에 다라가 가장 커야, 그 다음에 다라가 가장 작아야 돼. 여기서 보면. 그지? 근데 가나다라 순서대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쓴 거야. 응? 가장 큰 거는 가 더하기 나가 크고, 그 다음에 바 더하기 마가 그 다음 크고, 다 더하기 라가 가장 작은데, 가나, 다라, 마바. 여기 이런 순서로 만들 수 있으니까, 요렇게 나중에 더하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찾기 편리하도록 이렇게 순서를 바꾼 거다. 알겠지? 자, 그러면 얘네들 이용해서 일식 차이가 나게 만들려면 가와 나는 가와 나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6과 8, 다와 라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5와 7, 마와 바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4와 9. 이렇게 해서 얘네 더하면 얼마? 14. 얘는 그거보다 1 커야 되니까 얘네들은 다라는 그거보다 어떻게? 이만큼 작아야지. 왜냐면
다와 라를 합한 값에 2를 더해서 가와 나를 합한 값과 같아야 되니까. 요거 합한 게 12가 돼야 되지. 그지? 얘를 더한 값은 13이 돼야 되고. 요거 정리해 줄게. 요렇게 하지 말고 선생님 표처럼 그려줄게. 얘네들의 합은 14, 얘는 12, 얘는 13이 되는 두 수를 찾는 겁니다. 어떤 것들 중에? 얘들 중에. 그러면은 5, 9가 되고 얘는 4, 8이 되고 얘는 6, 7이 되는 경우도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다와 나는 68 여기서 만드는 다나 더하기 다라 더하기 마바 이렇게 있는데 맞지? 다나는 68이 될 수도 있고 86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가자리에 6이 들어가고 8이 들어가도 되고 반대로 가자리에 8이 들어가고 나자리에 6이 들어가도 어차피 이 한 변의 수의 합은 변하지 않거든. 그지? 그런데 이 계산한 값 중 가장 작은 값이 아닌 두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만들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얼마입니까? 가장 작은 값은 가능한 한 10의 자리에 작은 숫자들이 와야겠죠. 6과 5, 4. 6과 5, 4. 지금 구한 이 조합들을 그대로 선생님이 앞에 더 작은 수들을 써놨기 때문에 그대로 더해주면 가장 작은 값이 나옵니다. 68 더하기 57 더하기 49. 선생님 얘는요 마찬가지 봤잖아. 10의 자리에 5, 4, 6 5, 4, 6 10의 자리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도 순서만 바뀔 뿐 그 값은 같습니다. 59 더하기 48 더하기 67도 결국은 같은 값을 나타낼 겁니다. 얼마? 174입니다. 이게 뭔데? 가장 작은 값입니다. 가장 작은 값. 그런데 나는 가장 작은 값이 아니고 두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로 작은 값은 얼마입니까? 자, 여기 있는 가나는 7, 6과 8을 바꿔서 만약에 가나를 67이 아니라 68이 아니라 순서를 바꿔서 가나를 86으로 한다고 쳐보자. 이 가장 작은 값을 이렇게 구한다고 했을 때 가장 작은 값을 이렇게 구한다고 했을 때 두 번째 작은 값을 구하기 위해서 가, 나, 다라, 마바 여기 있는 수들의 순서를 바꿔서 새로운 두 번째로 작은 합을 구해야겠지. 그지? 그럼 68을 86으로 바꿨을 때 얼마만큼 값이 커지니? 57을 75로 바꿨을 때 얼마만큼 값이 커지니? 49를 94로 바꿨을 때 얼마만큼 값이 커지니?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두 번째로 작은 값, 가장 작게 값을 크게 만들 수 있는, 즉 커지는 값이 가장 작게 만들려면 여기 있는 두 수의 차가 가능하면 작으면 작을수록 자, 68과 86의 차이가 가장 작은 게 누구야? 67과 76 얼만큼 차이 나니? 얘가 가장 차이가 적잖아. 그만큼 차이가 나잖아. 그지? 어? 얘네들을 바꾸는 것보다 얘를 바꾸었을 때 커지는 폭이 가장 작지. 즉, 두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하기 위해서 가장 조금만 크게 만들려면 여기는 가나, 다라, 마바 두 수들의 차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 차이가 늘 커지는 값의 간격을 줄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두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하는 방법은 여기 있는 두 수의 차가 가장 작은 경우인 6과 7의 순서를 바꿨을 때 그때 얼마가 됩니까? 59 더하기 48 더하기 67이 아니라 76으로 계산을 해주면 얼만큼?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183이 될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로 작은 값은 183이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마방진을 활용한 문제 선생님이 문제 처음 풀 때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푼다고요? 각 변에 있는 내수의 합이 같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 내수의 합이 같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식이 가능하겠죠. 선생님 여기 있는 각 변의 수들을 그냥 순서대로 더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와 나, 바와 마, 다와 라 의 순서대로 합이 더한 값의 크기가 요 순서대로 얼마큼씩 차이가 난다? 1씩 차이가 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가나, 다라, 마바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4부터 9까지의 수다 라는 사실을 확인을 해서 그것들을 조합해서 이렇게 가능한 경우 가와 나의 합은 14가 돼야 됩니다. 다와 라의 합은 12가 돼야 됩니다. 마와 바의 합은 13이 돼야 합니다.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가능한 수들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가장 작은 식을 두 개 만들었는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가장 작은 값이 아니라 두 번째로 작은 값이었어요. 두 번째로 작은 값이란 얘기는 가장 작은 값보다 가장 가까운 조금 커야 되겠지. 그지? 가장 작은 값에서 조금만 커져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하면 가장 작게 커질 수 있습니까? 여기 있는 가와 나, 다와 라, 마와 바에 있는 수들의 순서를 바꿔서 새로운 두 자릿수를 만들 수 있었는데 그때 두 수의 간격이 작으면 작을수록 커지는 갭이 간격이 줄어든다. 작아진다. 그래서 두 번째 작은 값은 여기 있는 두 수들의 두 자릿수들 중에 각 자릿수의 차이가 가장 작은 6과 7, 67을 순서를 바꿔서 76으로 바꿨을 때 가장 작은 증가량,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간격이 두 번째로 작은 값이 커지는 값이 가장 작아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문제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용을 시준이가 읽어볼게요. 시준아, 4번 문제 부탁해. 시준아. 수준아, 갔다 왔니? 화장실 갔다 왔니? 아까 오지 않았니? 어디 갔니? 시준이가 자리 없나? 자, 준성이가 읽어볼게요. 준성아. 같은 모양은 같은 숫자를 나타내고 다른 모양은 다른 숫자를 나타냅니다. 다음 두 곱셈식에서 네모, 동그라미, 세모의 모양에 나타내는 숫자를 각각 구하시오. 좋습니다. 시준이 돌아왔나? 시준이 문제 풀어봤어? 네, 그래, 네모 얼마였어? 5, 네모 5. 동그리는? 2, 세모는? 7. 자, 시준이가 구한 정답은 네모 5, 동그리 2, 세모 7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요. 같이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모양은 같은 숫자, 다른 모양은 다른 숫자를 나타냅니다. 뭐 복면산이라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이 접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복면산, 그지? 얼굴에 가면을 써서 나는 어떤 수인지 모르겠지 이렇게 복면을 쓴 도둑과 같은 어, 선생님은 그 내용을 친구들과 풀 때 범인을 잡는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서 문제를 풀곤 하는데요. 여기서도 그런 복면산을 활용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곱셈을 활용한 복면산인데요.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보자. 보자. 네모를 가장 먼저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치? 뭐냐면 네모는 5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모 곱하기 9를 했는데 네모가 될 수 있는 녀석은 5 곱하기 9는 45밖에 없습니다. 그죠? 곱셈 99에 9에 단해서 1의 자리는 다 바뀌잖아. 그지? 9부터 1까지 순서대로 바뀌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하는 네모는 5밖에 없습니다. 네모가 5라고?
5구만. 5가 되는구만.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네모가 5면 네모가 5라는 사실을 구했고요. 네모는 선생님이 구한 것을 밑에다가 써놓을게요. 네모는 5입니다. 세모가 될 수 있는 건 뭡니까? 세모는 5에서 어떤 수를 곱해서 1의 자리가 5가 되려면 5 곱하기 1은 5 또는 5 곱하기 3은 15 5 곱하기 5는 25인데 이건 빼겠습니다. 왜냐하면 세모에도 5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 네모가 5라고 했으니까. 그지? 그래서 이건 탈락. 5, 7, 35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5, 9, 45 이렇게. 세모가 될 수 있는 값은 1, 3, 7, 9 이렇게 4개가 됩니다. 그럼 요 식에서 그치? 이거보다는 이게 계산이 낫겠지. 세모가 1일 때, 1일 때. 이건 너무 계산이 크잖아. 그지? 1이야. 어? 1이면 내 동그라미에 들어갈 수 있는 수들이 있느냐? 그지? 그러면은 세모가 1이니까 동그라미에 2 들어갈 수 있겠지. 25 곱하기 29 하면 이거 얼마니? 9, 5, 45 2, 9, 18 2, 5, 10 2는 4 이렇게 해서 벌써 1이 될 수가 없지. 그지? 세모는 1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지? 이런 식으로 찾아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세모가 3이라고 해봅시다. 3이라고 해봅시다. 3이라고 했어. 여기 이 2를 집어넣는데 그 값이 벌써 700이 넘는단 말이야. 300 얼마 돼? 안 되잖아. 야, 안 되잖아. 그지? 그 세모 자리에 7을 넣었어. 2 넣었더니 뭔데? 725. 우리가 계산해낸 녀석이 딱 있네, 여기 이렇게. 그지? 동그리가 얼마일 때? 동그리가 2가 되고, 세모가 얼마일 때? 세모가 7일 때 이 식을 만족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답을 확인을 할 수도 있고요. 선생님, 저는 여기에서도 이 값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이를 동그리 자리에 2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답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하는 것도 좋겠죠? 여기 4번 문제 해결합니다. 자, 5번 가볼게요. 5번 문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제를 준성이가 읽어볼게. 아까 읽으려다 말았지? 그지? 준성아, 5번 문제 부탁해. 다음 보기와 같이 어떤 수를 세 번 곱한 수는 연속하는 홀수의 덧셈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연속하는 홀수의 개수는 세 번 곱하는 어떤 수와 같습니다. 다음에 주어진 같은 수를 세 번 곱한 수를 각각 홀수의 덧셈으로 나타내시오. 좋아요. 다음에 주어진 수들을 세 번 곱한, 주어진 같은 수를 세 번 곱한 수를 6 곱하기 6 곱하기 6을 홀수의 덧셈으로 나타내세요. 짝수인 경우. 보자. 홀수인 경우. 볼게요. 여기 보면은 요거. 이거 내볼게.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4, 4, 2, 8. 8인데요. 이것을 두 수의 두 수의 두 홀수의 아니 두 수는 아니지 홀수들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3 더하기 8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4 곱하기 4 곱하기 4 같은 경우도 4, 4, 16, 32인데 맞지? 13 더하기 15 더하기 32가 아닌가? 4, 4, 16 64구나. 미안하다. 4, 64구나. 큰일 날 뻔. 이것도 13 더하기 15 더하기 17 더하기 19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얘를 이렇게 나타내고 얘를 이렇게 나타낼 때 그냥 무작정 나타내는 게 맞을까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어떤
규칙이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자, 여기 보면 곱하는 수가 여기 있고 여기 더하는 홀수가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을 두 번 곱한 값 2는 4. 두 번 곱한 값이 4야. 4. 4라고 해봐. 어, 이거 5가 돼야 되지. 그지? 선생님 잘못 썼어. 4라고 해봐. 그러면 4. 두 번 곱한 값이 4인데 4 앞에 있는 홀수와 4 뒤에 있는 홀수를 더한 값이라고 보여지지. 얘도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 얘를 일단 두 번 곱해 볼게. 4, 4, 16. 얼마? 16. 그럼 16을 가운데 두고 16보다 작은 홀수인 15, 16보다 큰 홀수인 17, 그거보다 작은 15보다 더 작은 홀수인 13, 17보다 더 큰 홀수인 19. 16을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홀수들을 더한 값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지? 그러니까 몇 개를 더할지는 얘를 계산한 값과 비교를 해보면 되고, 어, 더하는 홀수들이 어디 있느냐? 그 홀수들의 위치는 얘를 두 번 곱한 값을 가지고 알아낼 수 있단 말이지. 66, 36이에요. 36. 그지? 여기 보면 짝수를 세 번 곱했어. 36이니까 36이니까 36 주변에 있는 홀수들을 잘 찾아보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은 35, 37. 이거 6 곱하기 6은 얼마야? 응? 66, 36에 6을 곱한 거니까 66, 36, 36, 18, 216. 그럼 얘네들을 더해서 36은 짝수니까 216을 만들어야겠지. 얘네 둘을 더해서는 216이 안 되니까 33, 39도 더해봅시다. 그러면 3, 40 이거로도 안 되겠네. 31, 41 이렇게 더해봐야겠죠. 그러면은 요거는 216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 곱하기 6 곱하기 6 짝수를 3번 곱한 경우 이 값을 홀수의 합으로 나타내자. 31 더하기 33 더하기 35 더하기 37 더하기 39 더하기 41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그러면 이 홀수들은 어디에서 찾느냐? 이런 방법으로 찾는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곱하는 수가 홀수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3, 3은 9입니다. 9. 9를 포함해서 주변에 있는 홀수들을 더하면 됩니다. 5, 25입니다. 25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있는 크고 작은 홀수들을 더해주면 되겠죠. 이번에는 7이에요. 7, 7, 49. 그죠? 그러면 49. 더하는, 곱하는 홀수들의 개수. 49. 49보다 작은 녀석. 47. 45, 49보다 큰 녀석 51, 53, 55까지 하나 더 43부터 7 곱하기 7이 49니까요. 49를 중심으로 홀수 몇 개를 더해서 7 곱하기 7 곱하기 7 7 곱하기 7 49 곱하기 7 47 474 28 해서 더해서 343이 될 수 있게 더해주면 됩니다. 43 더하기 45 더하기 47 더하기 49 더하기 51 더하기 53 더하기 55까지 이렇게 홀수의 합으로 같은 수를 3번 곱한 값을 나타낼 수 있다. 자,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보기를 보고 여러분이 이 보기에서 어떤 규칙을 찾을 수 있다면 좀 더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죠? 아직 여러분이 거듭제곱에 대한 내용들을 막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고요. 차근차근 문제 해결해 보면 여기에 찾을 수 있는 규칙만 여러분이 알아낸다면 이렇게 문제 잘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거 말고 다른 경우에도 이런 식의 규칙이 성립할 거라는 것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지. 좋았어. 이렇게 5번 문제까지 5번 문제 맞나? 해결해 볼 수 있었습니다. 6번 문제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기도 했고요. 첫 번째 시간이고 선생님이 앞에서 수업을 듣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느라 시간을 조금 허비했죠. 여기 11번 아니지 11페이지부터 11번이 아니고 11페이지부터 다음 시간에 우리는 어디까지 문제를 해결할 겁니까? 교재 첫 번째 단원 끝까지 한번 목표로 나가 보겠습니다. 할 수 있나? 29페이지까지 한번 해볼까? 너무 많나? 그래도 한번 여기까지 해결해 올 수 있도록 합니다. 알겠음? 여기까지 문제 해결해 올 수 있도록 합니다. 선생님도 다음 시간에 더 빨리빨리 열심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첫 시간이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같이 또 재밌게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보자. 안녕.